네, 센터장님 네. 오늘 시장을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 주가, 그러니까 반도체 주가 삼성 하이닉스 위주로 갔으니까 그 주가를 보면은 고사성으로 보면 주마가 편인 것 같고 개인들이 매수하는 거 보면은 전입 가격인 것 같고 그래서 좀 약간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들고 지금 조금 이제 너무 올라서 한번 쉬어가기 숨고르기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하다가 지금은 그냥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렇게 말씀드리면 참 제가 무책임하고 있지만 이제 모르겠다.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아니 근데 그런 생각이 좀 다 들었어요. 그런 생각도 하실 것 같아요. 이렇게까지 세게 올라가는 것도 약간 예상치 못했던 일 중에 하나였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약간 저도 그런 거 좋아하지 않는데 음모론적인 것 같은 생각을 들면은 오늘 왜 2배짜리 ETF가 상장되는 날 하필이면 어제 마이크론 19% 올랐을까? 원래 그게 상장될 때 약간 세론일 수도 있다는 의견들도 있었는데 네. 야, 이게 우연히 일치치고는 참 타이밍이 그러네. 기가 막혔다. 타이밍이 기가 막혔다는 생각도 좀 들고 오늘도 뭐 시간에 보니까 마이크론도 계속 가던데 하여튼 조금 더 추세가 계속 이어질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도 좀 들었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대표님은 오늘 시장 어떻게 좀 체감을 하셨습니까? 시장은 네, 믿음, 소망, 네. 반도체입니다. 그렇죠.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반도체만 가는. 반도체 불신 지옥. 근데 지금 코스닥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코스닥은 오늘 다 팔아가지고 반도체로 가는 것 같은데 이게 진짜. 근데 이게 네. 저희가 이제 보통 주도주가 탄생해서 주도주가 끄는 장이 이렇거든요. 그러니까 예전에 그냥 단 최근의 사례를 들어보게 되면 네, 뭐 에코프로 갈 때 나머지 철저하게 소외시키고 갔던 그런 경험도 있다 보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한번 경험은 했었죠. 네, 네, 그런데 이게 나오는 과정을 일단 애써 부정하거나 슬퍼하지 마시고 슬퍼할 겨를에 일단 들어가세요. 예, 그러고 그다음에 슬퍼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야 시장에 조금이라도 발을 담궈서 같이 맞춰갈 수 있는 분위기가 나는 것 같고. 그러니까 지금 어제 저 막판에 그런 얘기 드렸거든요. 여기서 조정이 나오면 그러면 코스닥은 더 빠지겠죠. 네, 안 가는 종목은 더 빠져요. 그나마 조정 이쪽은 그냥 조정이다 생각해서 거기서 이제 매수가 들어올 거고 여기서 올라간다 그러면 이게 더 끌고 올라갈 거 아닙니까? 주도주가. 예. 나머지는 거의 동참할까 말까 이건 또 다른 변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것도 못 간다 그러면 올라가도 어쩔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올라가도 지수와 함께 올라가는 건 정해져 있고 빠지게 되면은 더 빠지고 이게 지금 나오는 현상이기 때문에 뭐 자꾸 몰아치듯이 말씀드려서 죄송한데 그게 지금의 현실이다 보니까 시장의 색깔이 그렇다. 현실을 인정을 하고 세팅을 다시 어떻게 해야 될지를 꼭 한번 고민을 좀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렇게까지 매일매일 말씀을 하시는데 그 조언을 정말 우리 앵커님 다시 사셨어요? 잘 담아서 내가 내 계좌를 늘려가야 되는 것 네. 같습니다. 지난주에 파셨다고 그랬잖아요. 네. 삼성전자 파셨다고 그랬잖아요. 다시 사셨어요? 아니 대표님께서 항상 저를 이렇게 놀리시니까 저는 포모가 안 올 수가 없네요, 정말. 놀린 거 아니에요, 놀린 게 레버리지 아니고. 타신 거세요 오늘? 그래서 오늘 레버리지로? 네. 아니요, 저는 잘하고 있습니다. 예. 저 말고 우리 시청하시는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조언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러니까 지금은 정말 삼성전자, SK 하이닉스를 들고 가요, 말아요, 뭐 사요, 더 사요 이게 아니라 비중 조절의 문제인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네, 지켜내는 거. 사는 거는 그냥 기본 베이스라는 네, 기본 분위기인 베이스다. 것 같아요.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 저희가 좀 쏠림 현상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요. 센터장님께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코스닥이 3%나 급락했는데 포트에 가지 않는 종목들을 줄여서 반도체에 비중을 더 실는 게 맞다라고 보시나요? 맞다기보다는 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일단 제가 볼 때는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들고 계신 분들은 대응법이 두 가지인 것 같고 없는 분들은 한 가지인 것 같은데 일단 있는 분들은 제가 볼 때 매매 자신이 없고 변동성에 취약하다. 네. 근데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놓치고 싶지 않다 하시는 분들은 제가 극단적으로 말씀드려서 우리 집 안에 에이전틱 AI라는 걸 쓰는 사람이 최소 1명 이상 있을 때 네. 그리고 또는 TV 광고에서 가정용 피지컬 로봇 광고가 나올 때 네. 또는 그 공장에서 뭐 현대차도 어디 공장에 휴머노이드 로봇이 들어가서 효율이 높아 이런 뉴스가 나올 때까지 들고 간다고 생각하시고 쳐다보지 마시고 가져가시면은 그때 팔자로 생각하고 들고 가시면 될 것 같고 그때가 약간의 이제 정리 시점의 시그널. 그렇죠. 근데 그게 상당히 오래 걸리겠죠. 몇 년은 더 갈 수 있으니까. 우리 집에 있는데요. 그러니까 극단적으로 그 로봇 청소기 같은 거 말고 그러니까 극단적으로는 그 정도까지 생각하시고 이제 가셔야 되지 않을까 싶고 만약에 변동성에 어느 정도 대응을 하고
보면 이제 예전에 보니까 제가 오늘 보니까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2022년부터 보니까 거의 한 30배 올랐더라고요. 30배 정도 이상 올랐는데 그 에어로스페이스도 보니까 20에서 30% 조정이 한 대여섯 번은 나왔더라고요. 제가 지금 쭉 차트를 보니까. 근데 지금 삼성하이닉스는 그런 조정이 사실 작년 11월에 한 번, 올 이란 전쟁 때 한 번 정도 빼고는 없었는데 쭉쭉 가니까 계속 갈 것 같지만 또 조정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조정을 이용해서 내가 수익을 그때 하겠다 하신 분들은 지금 신고가를 계속 치고 갈 때마다 조금씩 차익실을 하는 것도 저는 현명합니다.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익절은 항상 옳기 때문에 네. 조금씩 차익실을 하시고 그런 조정이 올 때 사는 변동성을 노려보시는 것도 좋고 근데 내가 팔고 놓칠 것 같다 생각이 드시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광고나 이런 게 나올 때까지 들고 가시는 거고 아예 없는 분들은 제가 볼 때는 지금 조금씩 이제 조정을 때를 기다리는 것도 좋은데 뭐 그러다가 조정이 더 높은 데 가서 조정이 올 수도 있기 때문에 매달 분할로 조금씩 사시고 만약에 그러다가 조정이 크게 오면 그때 좀 더 비중 실으시고 뭐 그런 식으로 좀 대응을 하셔야 되지 않나 싶고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그럴 수밖에 없죠. 이제 가는 종목을 타야 되니까 어차피 빠졌는데 아 이거 언제 반등하지? 지금은 처음에는 반등하겠지 반등 기다리다가 안 되니까 이제 에나 모르겠다고 타야겠다 이렇게 타는 그 수급들이 있으니까 아무래도 빠지는 건 빠지고 계속 함정했으면 가고 이런 상황이 계속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정답은 없긴 한데 익절은 항상 옳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익절해서 그 생긴 현금, 그 현금은 저희가 들고 가야 될까요? 아니면은 다른 데 업종을 살까요? 아니면 조정을 이용해서 혹은 다시 원래 종목들에 더 타야 될까요? 그러니까 이게 그 김민수 대표님처럼 해안이 있으신 분들은 이게 사실 제가 보니까 저도 이제 AI 관련된 종목 피지컬 A까지 확장해서 그 AI가 관련된 종목들 이외에 다른 시장 전반으로 옮기고 확산되진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진 않을 것 같은데 다만 이제 개별 종목들 중에서 수급으로 좀 플레이할 만한 종목들은 충분히 개별주들도 제가 볼 때 시세를 줄 수 있다고 봐요. 그런데 좀 섹터 자체가 움직여야 된다던가 은근히 좀 대형주 같은 경우들은 좀 큰 수급들이 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쪽은 이제 제가 볼 때 좀 안 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개별주들에 대한 뭐 실적이나 모멘텀의 내러티브가 확실하게 있는 개별주가 아는 종목이 있는데 이게 너무 빠졌다 싶으면은 그런 종목은 사서 순번을 기다려도 제가 볼 땐 포트폴리오에서 5에서 10%, 한 15%, 20%까지는 사도 될 것 같아요. 그 현금으로. 근데 뭐 어쨌건 주도주에서 계속 플레이를 하고 어쨌건 뭐 다른 뭐 복잡하게 생각 안 하고 계속 A만 보고 싶다 하신 분들은 그 현금을 만들면 이제 조정 올 때까지 기다려야죠. 그런 용도로 현금을 만드는 거기 때문에 아니면 그런 현금으로 좀 부르유토끼도 하시고 자기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좀 쓰시고 이제 경제도 활성화가 돼야 되니까 세금 혜택도 받고 세금 혜택도 받고 그런 식으로도 뭐 이용하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현명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대표님 오늘 시장 분위기를 좀 살펴보고 싶은데 오늘 시장 정리 장표 좀 보여주시겠어요? 네, 세금 얘기하니까 묵직하네요 갑자기. 네, 종소세 무슨 양도세 아우 예 5월이 무섭습니다. 네, 열심히 벌어야죠. 예, 세금 내기 위해서. 또 오늘의 시장 동향을 보게 되면 일단 저희가 너무 쏠림이 심하다라고 하는데 이게 우리만 그럴까요? 아니에요. 지금 미국 증시도 잘 보시게 되면은 엄청난 쏠림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저희도 그를 비슷하게 무지를 따라간다고 하게 되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뭐 이런 식으로 나오기 시작하는데 제가 본 여기서 더 갈 것 같거든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근데 그런 쪽에서 그러면 AI 하드웨어가 주도가 되면서 요즘에 전력 반도체부터 뭐 지금 나오는 미국은 또 실리콘 포토닉스가 또 하나의 축이 돼 버렸어요. 이런 것까지 다 움직이면서 AI 하드웨어가 주도를 하고 있는데 그냥 먼 불 보듯이 보시게 되면은 항상 수익의 기회는 놓친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트렌드를 얼마나 잘 따라가느냐 이것도 저희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 들고 있기 때문에 그게 그대로 공대장에서도 투영이 된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 오늘 그 말도 많고 탈도 많은 레버리지 ETF를 직접 체험해봤습니다. 예, 해봤더니 어떠셨습니까? 오늘 같은 날은 그 유동성 공급하는 분들 있죠? 네. 되게 꼬였을 거예요 보니까 이게 시작해서 1분 만에 한번 던져봤고요. 그리고 또 쫙 밀리게 한번 들어가봤고 뭐 이런 제가 좋아하는 이제 이런 분봉 보면서 매매. 근데 일단 이거를 보시게 되면 항상 그러니까 내가 하닉스를 ETF를 매매할 것이냐, 레버리지를 할 것이냐, 아니면 삼성전자를 할 것이냐 이제 구분을 하고 그 다음에 실물 보고 이걸 같이 보셔야 됩니다. 분봉을. 그래야 거기서 괴리가 나오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게 안 빠지고 버티는데 이거 뭐 혼자 우르르 빠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LP 공급 때문에 그럼 그게 매수 자리예요. 그렇게 보시고 같이 연결을 그러니까 내가 파생을 한다 생각하고 보셔야 됩니다. 기초자산과 같이 연결해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느끼는 점은
또 이상한 자리에서 막 매수가 막 들어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뭘까 싶긴 한데 결론적으로 보게 되면 일단 하이닉스가 훨씬 세다. 이건 뭐 다 아시는 것처럼 걸 거고. 그래서 뭐 또 어떤 데 보니까 종토방에서 뭐 타이거가 낫네, 호랑이가 낫네, 무슨 뭐 코덱스가 낫네 뭐 이러고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보기엔 별 차이 없는 것 같고요. 그냥 코덱스가 무난하지 않을까라는 쪽에서 보시는데 이거는 꼭 그냥 그래서 오늘 종가는 네. 막판엔 사고 넘어가고 싶더라고요. 개인적으로. 이게 아, 쭉 가서 막판에 쫙 밀린 거 보니까 이런 건 이제 들어갈 자리입니다. 근데 거기서 손절 나가시면 이건 오버나이트 하시면 하시고요. 근데 그럴 때는 조금 아깝더라고요. 야 넘어가면 돈 되겠는데 생각이 들고. 근데 일단 뭐 이런 쪽에서 변동이 생각보다 좀 매매할 만한 크면 나옵니다. 근데 그거 봐가시면서 꼭 괴리 있을 때 잘 들어가시는 게 좋겠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이길로 했죠 제가? 네. 그래서 일단 뭐 반도체 쏠림이 강화됐다라는 쪽으로 봐야 될 것 같고 외국인들은 빼도 역시나 예 이런 날도 사는가 싶더니 다시 이내 팔아버리네요. 네 아주 카드를 제 걸 안 보여주고 뻥카 많이 던지고 막 이런 모습들입니다. 그런 쪽이고 오랜만에 그래도 외국인들이 한 며칠 코스닥 좀 매수했다라고 싶더니 바로 던져버리네요. 그래서 약간 수급은 안 좋았다라고 보는데 지금 보니까 시간외로 유가가 WTI 기준으로 90달러가 살짝 깨졌던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보니까 이란과의 합의 조만간 발표 뭐 얘기 이것도 언제까지예요? 이거 이것도 거의 한 27번째 합인 것 같은데 약간 협상 같은데. 했다가 지우고 이거 빼 지우고 뭐 이러고 있는 것 같은데 그래도 저희가 보는 건 매크로 지표 쪽에서 유가가 어떻게 되는지가 봐야 될 것 같고 근데 요즘 보니까 그래도 호르무즈 해협이 통과가 되기 시작하네요. 한 50% 예전 수준에 55%까지 올라왔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단 유가가 움직여야지 하면 금리가 떨어지고 이제 환율까지 변화가 나오겠죠. 그래서 지금은 그거를 좀 대기하고 있는 쪽인데 원래 이렇게 되면은 세론으로 이것도 세론으로 유가 할 때가 또 반대로 이제 튀는 경우도 나오는데 그냥 이제 시장에서 인정하려고 하는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 유가 하락만 이제 잘 보자 그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이것까지 가요? 섹터까지? 네, 말씀해 주시죠. 네. 상승 업종은 진짜 초라합니다. 여기서 다가 움직였다고 하다 보니까 그래서 뭐 반도체는 빼고 냉각은 지금 이제 요거를 준비할까 하다가 SK하이닉스에서 HBM4로 나갔을 때 IHBM인가 이걸 새롭게 또 기술을 개발해서 이쪽으로 이제 HBM4 2부터인가 이때 본격적으로 늘린다고 합니다. 근데 그게 기술이 그 안에 냉각 관련된 쪽들을 좀 바꾼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거를 조금 포함시켜서 아마 다음 모델로 가기 시작하겠다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요즘에 어제부터 뭐 유니셈 뭐 이런 종목 GST 이런 것들도 약간 움직이는데 오늘 반도체 소부장도 그냥 추풍낙엽. 네. 너희도 데리고 갈까 말까 하다 보니까 아니야 이것까지 정리하고 반도체로 가 이런 수급이 나오다 보니까 이런 것 빼고는 반도체 소부장도 다 밀렸습니다. 그러니까 웬만한 거 다 밀렸다고 보시면 돼요. 중소형주는 네, 그런 쪽이고 MLCC도 살다가 결국에는 또 우르르 좀 무거워졌고 오늘 특이한 게 SI 업체 쪽에서 삼성 SDS가 상한가가 들어갔습니다. 그 이슈가 있었나요? 이게 또 그러다 그거와 함께 오늘 보면은 삼성 SDS, 현대오토에버, LGCNS 3대장 SI 업체라고 하는 시스템 통합 관련된 쪽의 대표 주자들이 오늘 강했는데 이렇게 왜 그럴까 봤더니 그냥 삼성인데 너무한 거 아니야? 뭐 이런 느낌. 네. 근데 원래 이게 움직일 때는 소프트웨어가 움직일 때 본격적으로 가는 종목들의 특성입니다. 그래서 이게 움직이면서 이제 소프트웨어가 움직일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아직은 그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고 AI 투자를 할 때 데이터 센터와 관련돼서 직접적인 투자를 해서 주체는 이쪽이다라는 얘기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매수가 막 들어오더라고요. 네. 근데 그냥 봤습니다. 그냥 이거 제가 지인이 삼성 SDS를 다니는데 오늘 네. 주가가 왜 상한가까지 올랐나 무슨 이유가 있나라고 물어봤더니 네. 그냥 본인 회사는 오르고 내리고 이유가 없다. 자사주도 없다. 아무도 관심이 없다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오 그런데 자사주는 쫙 네. 축하드린다고 전해주세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인 것 같은데 근데 이게 이제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오늘 보다 보니까 현대오토에버는 움직이는 이유는 충분합니다. 오늘 그 영상 보셨어요? 오늘 요즘에 아틀라스가 열일을 하고 있어요. 이틀에 한 번씩 영상 나오기 시작하더라고요. 오늘 나왔던 거는 이제 한 열흘 뒤면은 이제 북미 월드컵 가죠. 네네. 거기서 이게 슛, 예, 무슨 스쿨, 예, 무슨 사커 스쿨인가 뭐 하여튼간 그거 해놓고 시축하는 거 나왔습니다. 와, 근데
수축하게 되면 보통 인간도 힘을 주고 탁 차게 되면은 네. 이렇게 가면서 약간 좀 주춤할 거 아닙니까? 균형을 잡대요. 한 발로. 그걸 보면서 근데 월드컵 수혜주로 보면 되겠네요. 예. 현대차가 이거를 만약에 거기서 보여준다라고 하게 되면 그리고 그러면 이제 골키퍼는 사족보행 뭐 스팟인가 이게 점프하면서 막 공 막아버리고 이러면은 이거는 또 전 세계가 많이 볼 때 위상이 바뀌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있고 그런데 이게 지금 저희가 거기서 이제 아이디어를 보게 되면 원래 아틀라스는 지금 현장의 산업에 집중돼서 거기서 이제 훈련을 하는 쪽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축구를 하는데 적용을 한다고요? 훈련했다고 하니까. 그렇기 때문에 훈련을 하는 업체, 현대오토에버 가자! 이렇게 된 게 아니었을까. 혼자 추측하면서. 예, 그렇게 되면은 현대오토에버가 움직이는 건 대충 이제 이해가 되는데, SDS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렇게, 근데 LG도 마찬가지로 LG 쪽의 로봇 훈련하고 제어하고 시스템 관련된 업체는 LG CNS가 맞기 때문에 그것도 연결되는 것도 뒤늦게 움직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건 이해는 하겠는데 삼성 SDS는 아직 삼성그룹이 뭘 하겠다고 보여주는 게 없기 때문에 여기까지 가는 게 근데 제일 강하죠. 네, 나도 삼성이야. 삼성 안 올라간 거 뭐 있을까요? 삼성그룹에서 삼성 공조? 그다음에 뭐 책 만드는 아니면 삼성 출판사? 예, 그렇습니다. 아닙니다. 삼성그룹 아닙니다. 네, 맞습니다. 그런 쪽에서 그 바이오 진짜 오랜만에 움직여서 확산되나 싶었더니 그냥 D&D 파마텍만 갑니다. 그게 다고 그나마 같이 비만 치료 쪽에서 같이 어깨 동무를 하는 펩트론 정도가 단 것 같고 나머지가 그렇게 또 확산이 안 되더라고요. 근데 수급은 좋습니다. 그래서 약간 내일까지 연결될까 정도까지는 보시는데 아직은 기대를 너무 하기에는 워낙 취약합니다 지금. 그런 쪽으로 하될 것 같고 하락 쪽은 오랜만에 전선 전력 설비 또 다시 좀 밀렸고요. 묵직합니다. 그런 쪽인 것 같고 유리기판 반도체 소부장이 무너지다 보니까 유리기판도 같이 밀리고 광통신도 같이 밀리고 이쪽은 광통신은 그냥 미국 하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그쪽이 더 단단한 것 같고 강한 모습들이고 2차 전지 우주항공 뭐 그냥 다 밀렸습니다. 그냥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좀 초라하게 울고 싶습니다. 이쪽. 네, 오늘 상승업 중에 저기 있는 종목들이 조금 연속성이 그래도 있을 만한 종목이다라고 좀 보세요. 이쪽 오늘 상승한 섹터들 쪽에서요. 냉각도 앞서서 이제 좀 유의 깊게 보시는 것 같고요. 이거는 좀 스터디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SK하이닉스가 직접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할지 네. 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또 오늘 소부장이 밀렸던 이유 중에서 뭐 여러 가지 이슈가 좀 있었거든요. 특히 이제 지금 루빈 CPX 네. 이쪽에서 이거 뭐 이제 무슨 기사가 되게 이상하게 나왔어요. 뭐 중지한다. 그래서 출하 안 한다라고 하는데 이거 3월달에 나온 얘기입니다. 이게 아니라 베라 루빈과 같이 통합해서 나오는 과정 쪽에서 이어지는 흐름이라고 하게 되면 이걸 단독으로 안 판다는 얘기거든요. 그런 얘기였는데 그걸 좀 오보가 나왔던 것 같고 그거는 좀 말이 안 되는 얘기고요. 일단 또 오늘 삼성전자가 비엔남이라고 하죠 요즘엔. 예, 비엔남에 또 테스트 쪽에 부지 확장하고 거기서 오세 쪽 돌린다라고 하면서 투자한다는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그러면 뭐 하나마이크론이나 이런 회사들 좀 물량 뺏기는 거 아니야라고 하는데 그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공조지 혼자 단독적으로 들어가지는 않거든요. 근데 이런 것 가지고 얼마나 심리가 취약하게 되면 그거 가지고 막 물량이 쭈르륵 나오나. 오늘 기판 쪽도 그래서 그러면 거기 GDDR7 안 들어가면 그 관련된 종목들 빠지는 거 아니야? 그래서 우르르 물량 나오고. 다들 팔 명분을 찾고 있던 찰나에 그런 뉴스들이 딱히 타이밍에 맞춰서 제공한 거네요. 그게. 근데 이럴 때는 뉴스를 자세히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냥 밀린다고 같이 던지는 것보다 자세히 봐서 그게 아닐 개연성이 높다라고 하게 되면 또다시 태세를 전환하는데 근데 많이 올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매물 나올 수는 있겠다고 봐야 되겠죠. 네. 알겠습니다. 오늘 시장 동향 자세히 짚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희 말 나온 김에 김진우 센터장님께도 좀 여쭤보고 싶은데 현장에 계시니까 오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 상품이 출시가 됐는데 이 광풍을 좀 어떻게 해석을 하고 계신지 궁금한데요. 일단 오늘 만약에 어제 소대 말씀드린 어제 그 마이크론이 주가가 이렇게 안 올랐다면 어떻게 했을까 참 궁금하긴 한데 일단은 지금 뭐 이제 좀 더 리스크가 좀 커진 것 같습니다. 리스크도 크고 이제 기회도 큰 게 이제 아무래도 올라갈 때는 2배 추가니까 더 세게 올라갈 거고 빠질 때도 더 세게 빠질 거기 변동성이 훨씬 커질 거기 때문에 그런 거를 좀 염두해야 될 것 같고 근데 지금 어쨌건 지금은 AI 시대에 대해서 이제 다른 분들 많이 학습이 돼 있으니까 지금 보면 저도 이제 보니까 이제 그 에이전틱 AI가 되려면 그 에이전틱 AI가 나에 대해서 많이 알아야 되니까 내가 나온
뭐 초중고 학교라든가 살았던 동네라든가 내가 봤던 뭐 영화나 소설이나 나의 기세에 기반된 나에 대한 뭐를 학습을 해서 해야 되니까 그러려고 하면은 사람 한 명한테 들어가는 메모리도 엄청나게 많을 거란 말이죠. 근데 그게 이제 뭐 전 세계 인구에서 뭐 10%만 쓴다 하더라도 그것만 해도 이제 어마어마한데 앞으로 보면 더더욱 또 많이 쓰일 거고 그리고 이제 하반기에 나오는 스마트 글라스도 보면은 또 이제 반도체가 많이 쓰일 수밖에 없고 그런 새로운 디바이스가 나온다는 것 자체가 또 그리고 이제 그렇게 되고 보면은 이제 만약에 반도체가 이렇게 올라가는 시기가 끝나도 과거에 우리가 봤던 2차 전지나 태양광들은 원위치를 했어요. 주가 거의 원위치를 했거든요. 제가 볼 때 반도체는 원위치할 일은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그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처럼 20-30% 조정이 있을지언정 꾸준하게 계속 뭐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지 않겠나라고 생각이 들고 이런 생각들을 여러분들이 많이 다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아직은 끝이 아니다는 생각도 많이 하시는 것 같고 그리고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여기 뭐 존경하는 한 의원님이나 저나 우리 김윤수 대표냐 이 시장에 오래 있어서 사람들은 반도체에 대한 그런 뭐 사이클 산업이라던가 뭐 그 많이 오르면 적당히 오르면 또 조정받 이런 저희 선입견들이 굉장히 있거든요. 물론 한 의원님은 안 그러시겠지만 저도 선입견 덩어리입니다. 네. 그런데 요즘에 들어오신 분들은 그런 게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요즘에 저도 좀 얘기를 해보면은 좀 젊은 분들은 정말 논리가 단순해요. 그러니까 뭐 마이크론이 멀티플이 뭐 13배, 14배, 뭐 TSMC가 23배, 삼성이 6배 네. 하는 게 맞지. 그 이상 생각이 없어요. 그러니까 뭐 주가가 얼마로 이게 아니라 그냥 뭐 그건 밸류 맞춰야 되는 거 아니야? 당연히 더 가야지. 그리고 오늘도 보니까 마이크론이 이렇게 올라서 1조 달러면은 이제 1,500조 정도 되니까 네. 그럼 뭐 삼성 하이닉스가 마이크론보다 더 시장 점유율 높고 더 한데 시총이 얘네랑 비슷한 게 말이 돼? 이런 생각을 당연히 하시는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연스럽게 2배짜리가 와도 아직 갈 길이 더 남았으니까 지금 어차피 증권사들이 신용이 또 다 얼마 전에 조정해서 또 풀렸다가 또 신용이 거의 다 막힌 것 같아요. 또 신용 쓰니까 신용으로 이 종목은 신용으로 2배, 3배 못 사니까 그러면 현금으로 2배, 3배 추정하는 종목을 그 ETF라도 사면 더 수익이 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에서 막 사는 것 같은데 어쨌건 제가 볼 때는 정말 한 가지 확실한 거는 여기서 뭐 30%더 오르고 이런 상황이 나타날지 내일 당장 나타날지 알 수는 없지만 불과 1년 사이에 작년 11월, 올 3월에 있었기 때문에 조정은 분명히 옵니다. 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때 조정이 오게 되면 2배짜리 레버리지 갖고 계신 분들은 이제 그때는 좀 현타가 올 수 있어요. 빠졌다가 다시 원위치가 돼도 내 원금이 안 된다는 사실 정도는 다 알고 계실 테니까. 그런 걸 생각하실 때 제가 볼 때 연속적으로 쭉 가는 타이밍이 좀 아니라고 싶을 때는 뭐 아까 오늘처럼 장중에 이렇게 많이 오를 때는 좀 차익 실현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들고 기왕이면은 레버리지를 하시는 거는 정말 만약에 조정이 많이 왔다. 그때는 제가 볼 때는 그냥 삼성 하이닉스 사는 것보다는 2배짜리를 사는 게 나을 수도 있겠죠. 근데 계속 쭉쭉쭉 갈 때 사면은 조정받을 때 또 내가 타격을 입을 수 있으니까 그런 건 좀 충분히 좀 조심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뭐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이제 이제 TV에서 뭐 그 로봇 광고가 나올 때 내 주변에서 에이전틱 AI 쓰는 사람이 최소한 한 반 이상 될 때까지 뭐 들고 가자고 말씀드렸지만 그냥 종목을 들고 있으면 그 수익을 온전히 다 누릴 수 있는데 이게 20-30% 조정이 오면서 굴고 있을 때 가면은 레버리지 들고 있는 분들은 수익이 절대 그렇게 안 나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잘 염두하시고 좀 계속 플레이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 그런 말씀을 좀 계속 뭐 드릴 수밖에 없는데 중요한 건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좀 조심해야 된다는 말씀을 얼마 전에도 드렸는데 그러고 나서 계속 오르니까 요즘 증권사 직원들이 할 말이 없어요. 고객들이 막 너보다 내가 잘하는 것 같아. 뭐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 저희도 할 말이 없기 때문에 진짜 요즘에 진짜 저희도 좀 굉장히 곤란할 때가 많습니다. 참 역대급 불장이고 그리고 오늘 아까 많은 분들이 이야기하셨는데 하필 이 단일 종목 레버리지 상장하는 이 타이밍에 마이크론 19% 맞아요. 폭등을 만든 거는 그 UBS의 리포트라는 이야기가 많더라고요. 네. 그 내용 정리해 오신 걸로 알고 있는데 한번 소개 좀 간단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단순히 목표 주가를 3배 높였다. 여기서 그치는 게 아니라 뭔가 심오한 의미가 담겨 있을 것 같거든요.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대표님? 어떻게 하셨어요? 와, 진짜 좋은 인사이트를. 대표님께서 들고 오신 건 다 이유가 있으시죠? 그렇습니다. 어제 그런 얘기 잠깐 드렸었거든요. 지금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많이 올랐다고 쳐도 이거는 EPS로만 올랐다. 아직 멀티플 상향은 시작도 안 됐다. 이런 얘기를 좀 강하게 말씀드렸거든요. 네. 근데 그러고 나서 이제 이런 리포트가 나오는데 근데 한번 볼게요. 마이크론을 UBS에서 535달러에서 1625, 3배를 질렀습니다. 가능해요 이게? 라고 해서 왜 이래 좀 워워하자 이런 느낌인데 자세히 보게 되면 LTA가 되기 시작하면서 이게 결국에는 반도체 사이클을
이거 진폭이 큰 게 아니라 저점을 높이는 쪽으로 간다.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 아까 고인물 덩어리라고 그러셨죠? 네. 예, 우리 선입견 덩어리. 아, 선입견 덩어리. 선덩, 네, 예, 선입견 덩어리. 전 후덩, 예. 그래서 이런 이 덩어리 둘이 아니라 덩어리가 가득 찬 사람들한테 네. 좀 정신 차려라 이렇게 나올 것이다라고 반도체 사이클에서 변화를 가져가는 얘기가 나오죠. 그러면 반도체에서 우리가 알고 있던 사이클들이 그 진폭이 큰 게 아니라 진폭이 줄어들고 우상향으로 계속 움직이는 변화가 나왔을 때 그러면 멀티플은 당연히 상향으로 해야 될 거 아니냐. 그 논리입니다. 그래서 지금 메모리 반도체는 저희가 항상 업황 좋았을 때 초호황일 때도 많이 줘봐야 6배, 7배, 10배를 못 줬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게 되면 15배를 주기 시작해요. 그렇다는 얘기는 50%를 거기서 팍 지금 하다 보니까 EPS 상승과 그리고 멀티플 상승을 같이 이끌면은 이 정도까지 갈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거의 가장 핵심적인 겁니다. 그러면 우리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네, 지금 아직 5배, 6배예요. 갈 수 있다. 네, 거기다 2배만 멀티플 줘도 EPS 그냥 가만히 있어도 이것만 준다고 하더라도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게 이제 가장 핵심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쪽들이 안 나올 것 같죠? 그게 멀티플 상승이 나오기 시작하게 되면 지금 우리가 너무한 거 아니야 미쳤어라고 하는 주가가 그대로 보여지는 게 그때 나올 수 있는 변화이기 때문에 그것까지도 기대하게 되면 지금은 꼭 쥐고 있는 게 맞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 그렇게 되게 되면은 이쪽으로 강하게 되면 나머지는 다 팔아서 또 이쪽으로 또 들어가는 수급 블랙홀이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런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그런 쪽에 대해서 먼저 UBS가 치고 나왔다는 거에 대해서 한번 염두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일단 지금 그림은 EPS 추정치도 이제 올린 건 마찬가지인데 근데 잘 보시게 되면은 여기 2028년도에서 2029년도 갔을 때 167달러가 EPS하고 절벽이 나옵니다. 꺾이네요. 꺾이죠. 그러니까 저희가 한 2017년에서 8년 사이 정도쯤에서 어둠에쯤에는 약간 고점이 나오겠구나. 사이클의 고점이 나오겠구나는 염두를 하시면서 이 대부분의 글로벌 IB들이 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보시면서 그렇게 되면 여기서 보시게 되면 2029년 그러니까 꺾인 거에서 PR을 15배를 적용하네요. 그래서 가격들이 나왔다는 것들은 참 그러니까 메모리 반도체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지금 바라보고 있느냐라는 쪽에 대한 변화가 나오는 거죠. 이거 한번 잠깐 보시게 되면 삼성전자 메모리 영업이익 전망인데 마찬가지로 2017년도에서 8년 가게 되면 기울기는 꺾입니다. 꺾이고 2029년 가게 되면 팍 이제 요쯤부터는 그래도 메모리 공급 부족도 많이 완화되고 그래서 이제 쓸 만큼 썼으니까라는 쪽으로 나올 텐데 근데 이 LTA를 적용했었을 때 보게 되면 오히려 LTA를 적용 안 한다고 하게 되면 훨씬 더 이익폭을 늘릴 수가 있을 텐데 안 좋을 때 보게 되면 오히려 LTA를 적용하게 되면 그때 수익이 좀 더 안정적이죠. 적용 안 했으면 확 꺾일 텐데. 그 오히려 그리고 2030년에는 LTA 적용 안 한 것보다 이익이 더 올라가네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관점으로 보게 되면 우리가 알고 있던 메모리 반도체 사이클의 진폭이 큰 거를 하단부를 얼만큼 잘 지지할 수 있는 게 LTA다. 라는 쪽으로 나오고 있는데 아까 기사 나온 것 중에 하나 보다 보니까 SK하이닉스가 구애를 엄청 많이 받는데요. 그래서 뭐 우리가 얼마 선수금 줄게 투자할게 그런데 높 이러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약간 슈퍼을의 지위를 일단 누리겠다는 쪽으로 얘기를 하는 것 같아서 야 이럴 때도 오는구나 생각이 들고 있고요. 마찬가지로 보게 되면 이게 향후 실적 전망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LTA를 안 했으면은 실적이 떨어지는 속도가 상당히 가팔랐을 텐데 지키기 시작합니다. 요게 이제 핵심이라고 봐야겠죠. 그 멀티플을 그러면 과거에 고퍼에 사서 저퍼에 판다라고 하는 사이클의 모습들이 바뀌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 쪽에서 그러면 10배가 상단이 아니라 15배까지 줘도 되겠네라고 보고 있는 흐름을 봤을 때 마이크론이 그 정도까지 가게 되면 우리는 뭐 그 정도까지 못 간다고 하더라도 10배나 12배까지만 준다라고 하더라도 지금에서 2배입니다. 가만히 있어도 그런 관점들이 나올 수 있겠다고 봐야 될 것 같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보시고 일단 그러면 아직은 멀티플은 건드리지도 않았다라는 주가를 보시면서 많은 걸 한번 좀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얘기를 들으니까 진짜 그 반도체주가 없는 분들은 정말 지금 고민이 많이 되실 것 소외감, 같아요. 네. 그래서 먼저 이 질문을 좀 드리고 싶은데 반도체를 기존에 갖고 계신 분들 그리고 또 아직까지도 못 담으셨던 분들 이 두 부류의 대응 방법이 좀 다를 거라고 하셨잖아요. 예. 구체적으로 좀 알려주시죠. 네, 뭐 아까 좀 말씀드린 거 다시 프로 설명을 드리면 이제 갖고 계신 분들은 그 오늘 민수 대표님 설명도 잘 들으셨지만 제가 저는 솔직히 이게 이거를 되게 분석적으로 봤을 때는 개인 투자자분들이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쉽게 말씀을 드린 게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제가 볼 때는 이 말씀을 꼭 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확신이 있는 게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TV 광고에 휴머노이드 로봇 사세요라는 광고가 나오거나 네. 판매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뭐 그 현대차 공장에 그 아틀라스 투입돼서 실제로 수입 효율이 됐어. 네. 올라갔다. 뭐 이렇게 뭐 24시간 돌아가고 뭐 하고 해서 뭐 효율도 올라가고 뭐 해가지고 이제 음성 뭐 그러면서 이제 생산 단가도 낮아지고 효율성이 올라갔다. 뭐 이런 뉴스가 나오고 또 우리나라에도 이제 뭐 로봇들이 공장에 투입했다는 얘기도 나오고 근데 가정에 뭐 그런 로봇들이 실제 안 팔리더라도 광고가 너무 비싸서 못 사더라도 광고가 나온다. 그런 정도가 될 때까지는 들고 간다는 마음으로 제가 볼 때는 보유하신 분들은 보유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보유하시면 맞는 것 같고. 보통 5년 이상 봐야 되지 않을까요, 그러면요? 뭐 제가 볼 때는 그 정도 들고 가도 될 수 있죠. 왜냐하면 제가 말씀드린 이게 영업이익률이 꺾이게 되면 영업이익 증가율이 꺾이게 되면 제가 볼 때는 무조건 제가 한 번 정도는 쉬어가는 공이 나올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2분기까지는 영업이익 증가율이 가파르게 상승하는데 3분기 이후부터는 영업이익 증가율은 좀 떨어질 거라는 얘기들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은 아무리 그래도 그때쯤 되면 제가 볼 때는 숨고르기 나올 것 같아요. 근데 그 숨고르기를 내가 다 대응하고자 하면 개인 수업은 힘들거든요. 근데 이 사이클이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에이전틱 AI가 나오고 또 AGI가 나오고 이렇게 되면은 뭐 이제 반도체의 확장은 끊임없이 될 수 있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스마트 글라스부터 이제 뭐 그런 디바이스도 계속 새롭게 나오게 되면 반도체는 계속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게 그 태양광의 2차 전지처럼 꺾여서 원위치 되는 일은 저는 없을 거라고 봅니다. 이게 앞으로 사회가 첨단화되면 될수록 반도체는 계속 들어가기 때문에 이게 다시 주가가 꺾여 내려서 원위치 된다 이런 일은 저는 없을 것 같고 다만 조정은 있을 수 있겠죠. 뭐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부분도 이제 영업이익 증가를 꺾이는 것도 있을 수 있고 실제 저는 미국에서 금리 인하는 못할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금리 인상을 할 수도 있다는 뉴스가 나와도 거기에 대해서 약간 조정이 나올 수도 있고 근데 그런 거를 다 보기 시작하면 대응을 하기도 그렇고 계속 불안하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제가 말씀드린 그래서 이제 그런 TV 아까 말씀드린 한 의원처럼 5년이 걸린다 하더라도 그 정도 나올 때까지 난 들고 가야지라는 마음으로 가져가시는 게 제가 볼 때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이 들고 없는 분들은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제 조정이 나올 때 좀 많이 좀 담아보는 건 의미가 있지만 언제 조정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분할로 매달 사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차라리 지금 아예 없으면 정리식으로 이번 달 좀 사보고 다음 달에 좀 사고 근데 그렇게 분할해서 사다 보면은 기왕이면 조금이라도 조정 받을 1, 2%라도 빠질 때 좀 사고 싶은 마음이 들기도 하거든요. 그렇게 해서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사다 보면 한 번 조정이 올 3월이든 작년 11월만큼 조정받는 타이밍도 분명히 올 거거든요. 그때 좀 더 의미 있게 담아보시고 그게 좋을 것 같고 만약에 근데 내가 이게 사람이 이런 게 있어요. 1억을 사신 분이 지금 7만 원 1억을 사셨으면은 지금 한 4억 이상 됐을 거란 말이에요. 삼성전자 기준으로 봤을 때. 근데 4억을 한 잔고를 내가 봤는데 조정받아서 3억 5천이 되면 이 투자자분들의 특징이 뭐냐면 저도 마찬가지지만 고점 본전의 법칙입니다. 4억을 보면 이 4억이 내 원금이에요. 1억이 원금이 아니에요. 그렇죠. 5천 손실이라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런 거를 굉장히 못 견디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싫으신 분들은 익절은 언제나 옳기 때문에 조금씩 매도하셨다가 뭐 매도하신 현금을 인출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인출해서 단기채 채권에 들어가시는 분들 저희 실제 고객님이 계시거든요. 프리미엄에서 단기 채권에 들어갔다. 근데 그분이 채권에 들어가서 타이밍상 마침 채권에 들어갔는데 그때 이란 전쟁이 터졌거든요. 그래서 이 채권 만기 딱 단기물 한 2달짜리 채권 이제 CP 들어갔다가 나와서 그 타이밍에 또 조정받아 사고 그분은 굉장히 선순환이 잘 됐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시는 것도 방법이고 왜냐하면 현금을 또 못 들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뭐라도 사야 되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든가 그렇게 해서 제가 볼 때는 그 현금도 좀 어느 정도 만드는 거는 지금 제가 볼 때는 저는 절대 나쁘진 않다고 봅니다. 수익이 많이 나신 분들은. 그래서 조정 올 때를 좀 대비해서 조금씩 좀 팔아서 이제 뭐 그렇게 좀 하기도 하고 이제 또 케빈업 씨가 곧 이제 또 취임을 하기 때문에 그분에 대해서 설왕설래 말이 많지 않습니까? 어떻게 될지 모른다 뭐 여러 가지 말이 많은데 결국에는 제가 볼 때는 하여튼 미국은 금리 인상을 할 것 같은 시그널을 주거나 그런 금리에 대한 불안한 뉴스는 계속 나올 거예요. 그렇지만 전 미국의 여러 가지 뭐 실업률 문제라든가 지금 미국의 중하층 쪽 보면은 소비 여력이 계속 떨어지고 있거든요. 계속 떨어지고 있고 뭐 그런 현상들이 눈에 두드러지고 또 미국 정부 부채가 또 굉장히 많았던 뉴스도 계속 나오는데 여기서 금리 인상 저는 그 케빈 씨가 하는 말이 재무부랑 연준이 독립돼 있는데 재무부랑 연준이 이제 약간 좀 그 링크돼서 좀 서로 합의도 해가면서 좀 해야 된다 이런 얘기도 그 케빈 씨가 이렇게 연준이 새롭게 이제 패러다임 바꿔야 되는 얘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은 분명히 제가 볼 때는 금리 인상 쪽으로는 미국은 못 갈 확률이 굉장히 높다고 봅니다. 근데 하지만 뉴스는 계속 노이즈는 나오겠죠. 그렇기 때문에 인상 고려를 한다. 뭐 그렇죠. 그런 노이즈는 충분히 나올 수 있습니다.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근데 저는 이게 금리 인상 할 수 없다고 보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번에 미국제 10년물이 4.5 넘어서 4.7 막 이렇게 쭉 6, 7 이렇게 가는 갔다가
이제 합의 뉴스 나온다고 하니까 또 4.5에서 또 떨어지지 않습니까? 이게 결국에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호르무즈 해협을 개방되고 종전을 하는 게 되게 중요한 이슈라고 봐요. 이 이슈가 살아있으면 계속해서 이제 유가를 건드리고 그러면 이제 인플레이션이 계속 고착화가 되게 되면 이게 이제 정말 그 고착화돼서 계속해서 이제 인플레이션이 높을 것 같다 하면은 이제 금리 인상 얘기가 또 계속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결국엔 종전을 하고 호르무즈가 풀리는 게 제가 볼 때는 굉장히 키라고 보는데 그렇게 돼야 이제 그 국제금리도 떨어질 거고 WI도 떨어져서 사람들이 그러면은 아 이게 떨어지면은 이제 이 인플레이션도 좀 나중에 떨어질 수 있겠네 생각을 좀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게 나오기 전까지는 계속 그럴 수 있기 때문에 하여튼 그런 이슈들이 지금 산재합니다. 많이 도드라지기 때문에 그런 걸 대비해서라도 갖고 계신 분들이 현금 어느 정도 현금화하고 차익실 하는 것도 저는 현명하다. 근데 그런 대응 자체가 내가 힘들고 그게 싫다 하신 분들은 들고 가시죠. 덮어놓고 네, 가는 거고. 네, 그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센터장님, 제가 만약에 지금 AI 랠리는 언제까지 지속될 거냐라는 질문을 드려도 그 말씀하시겠죠? 그 세 가지 경우가 그쵸, 이게 생기지 않는 한 끝까지 그러니까 가자. 지금처럼 초창기에 엄청난 투자가 들어올 때는 가파르게 주가가 올라가는데 저는 이렇게 가파르게 주가가 가는 게 계속되기는 절대 불가능하다는 거죠. 이게 2분기 정도가 되면은 여름이 지나면 이렇게 수직으로 올라가는 건 이제 그만할 거고 이제 조정 받으면서 울퉁불퉁하면서도 계속 장기적으로 우상향은 해 가겠죠. 그러니까 계속 반복해 말씀드리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차트를 방송 보시면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일봉으로 쭉 찾아보시면 지금 부분이 170만 원 와 있어요. 아, 저 5만 원에서 170 들고 이게 근데 그 구간은 못 들고 있어요. 몇 개월씩 쉬면서 20% 30% 조정 받아버리면 이거 끝났나 보다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게 장기적으로 보면 안 끝났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 AI도 충분히 그 정도 사이클이라고 보고 2차 전지나 태양광처럼 원위치라는 일은 절대 없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한다면 저는 충분히 장기적으로 큰 그림은 장기적으로 봐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리할게요. 신규 진입하시는 분들이 적립식으로 매달 매수할 것을 권장을 하셨잖아요. 네. 그분들도 언제까지 사야 되냐라는 고민을 하실 때 그 로보틱스 광고가 TV에서 나오거나 그렇죠. 예. 그리고 또 휴머노이드 로봇이 공장에서 실질적으로 돈을 벌기 시작했을 때 네. 그런 경우거나 그렇죠. 또 우리 집안에 한 명이 에이전틱 AI를 맞습니다. 사용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맞습니다. 사야 된다. 그 세 개를 꼭 적어 놓으시고 네. 아마 이 방송이 성지가 될 수도 있습니다. 네, 그거를 제일 큰 기준으로 삼고 근데 제가 볼 때는 그 세 개의 뉴스가 나오기 전에 분명히 20-30%짜리 조정 옵니다. 네. 무조건 올 거예요. 언제 온다는 제가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올긴 올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울퉁불퉁한 걸 대비하기 위해서 현금화하는 것도 현명하다. 네. 근데 난 그 대응이 싫고 나는 무조건 꼭지까지 가겠다는 분들은 그냥 들고 가자.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이제 김민세 대표님께 다음 이슈를 여쭤보겠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 이야기 할까요? 요거부터 보시죠. 요거 네. 두 개 좋습니다. 양극화 관련된 얘기인데 네. 여기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 같아서요. 이거 잠깐 보시게 되면 해도 너무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 너무 많이 하시는 것 맞아요. 같은데 해도 정말 너무해요. 5월 달에 코스피가 마이너스였더라고요, 이번 달에. 5월 달이요. 네. 아 그런가요? 예. 코스닥. 코스닥이죠, 코스피가 그때. 26%, 깜짝이야, 예, 그리고 예. 코스닥이 5% 상승률이. 빠지고. 네. 네.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네, 왜 저도 코스피가 많이 났을까? 예. 코스피만 얘기하다가 네. 네. 요거 한번 보시게 되면은 코스피 시가총액이 지금 6,859조. 와, 이게 엄청난 거죠. 저희 해봐야 2,000조 여기서 왔다 갔다 했던 것들이 여기까지 올라왔습니다. 이게 삼성전자가 거의 그 중에서 1,860조, 하이스가 1,600조. 둘이 합치게 되면 절반 가까이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코스닥은 647조. 10분의 1이에요. 10분의 1입니다. 그러면 일단 다들 그런 생각하시겠죠. 코스피가 저기서 그러면 한 10%만 팔아서 여기서 만약에 10% 팔게 되면은 680조지 않습니까? 여기 들어오게 되면 코스닥 코스닥 그냥 두 배. 두 배네요. 네. 그러면 지금에서 한 2,400 그냥 쭉 가겠죠. 그럴 수 있는 거 아니야라고 기대를 하시는데 그러면 그럴 모멘텀이 뭐가 있겠느냐라고 보게 되면 그래서 지금 10배 이상 벌어진 건 진짜 최대 격차입니다, 지금. 그런데 그러면 하반기에 코스닥은 다른 거 없어요.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돈, 심리, 정책 세 개가 들어와야 되겠죠. 근데 돈은 이번에 뭐 이제 국민성장펀드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너무 기대하지 마시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근데 그게 뭐 직접 투자가 적다라는 부분들을 얘기 드리면서 네. 근데 그거 말고 정책이 중요합니다. 그러면 코스닥 개장 한 30주년 기념행사가 뭔가 나온다는 건가요? 7월 1일 날 있다고 하는데 네. 그때 정부가 그래도 뭐 단독 보도 뭐 이런 거 막 얘기했던 거를 혹시나 좀 정리해서 딱 보여주는 모습들이 나오게 되면 그때 기대감은 나올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또 승강제가 이게 1부, 2부, 3부. 그래서 프리미어 리그는 1부 그리고 2부는 또 이제 다 이제 조금 좀 그 나머지 급 3부는
이제 도태될 애들 이렇게 만들어 놓기 시작하면 거기서 또 변화가 나올 수도 있지 않겠느냐. 살 놈은 살자. 놈이 아니죠. 살 기업들은 살자. 이런 쪽으로 나오는 쪽으로 보게 되면 혹시나 그때는 또 바뀔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 한번 보는 게 좋겠다라는 쪽들인데 그런데 시장은 냉혹합니다. 이것만 잠깐 보실까요? 지금 아까도 잠깐 얘기해 보셨지만 네. 샌디스크 올해는 지금 많이 올라서 뭐 무슨 30배가 올랐나 그랬지 않습니까? 네, 맞아요. 근데 올해 PER은 22배인데 근데 올랐다고 하더라도 지금 22배라고 하게 되면 미국 S&P 500 평균 정도예요. 그러네요. 그렇죠? 내년 가게 되면 7배까지 떨어집니다. 이런 회사가 있고 마이크론도 아까 보셨던 것처럼 12배까지 된다고 했는데 내년 실적까지 들어온다? 7배예요. 이게 과연 비싼가요? 미국 시장에서? 미국 시장에서 오히려 내년까지 봤었을 때 우리 평균이 21배인데 이거 3배 더 가도 돼 라고 하게 되면 싼 거죠.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보겠습니다. 올해가 뭐 7배, 8배 올해 선행 PER로 내년 가게 되면 5배, 5.5배입니다. 네. 이렇게 됐을 때 그러면 반대로 PER이 그러니까 실적 대비 숫자를 이렇게 찍힐 만한 종목이 코스닥에 있나요? 아니면 코스피에 코스피에 누구 어떤 종목들 대보세요. 이 정도까지 성장 가능하고 숫자 보여줄 수 있는 종목이 뭐가 있느냐? 없습니다. 그럼 이쪽에 가는 게 맞겠죠. 이렇게 바꿔서 보게 되면 사람들의 심리를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러면 저 말은 결국에는 코스닥으로 코스피의 그 수급이 빠져나갈 가능성은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네요. 그 냉철하게 보게 되면 이런 쪽에서 숫자 플레이를 한다고 어떻게 보면 가치 투자를 한다고 하게 되면 지금이라도 삼성전자 하이닉스 하는 게 맞아요. 왜냐면 이 정도 밸류를 받고 있는데 시장 평균만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멀티플만 준다고 하더라도 쭉 올라올 거다 그러면 이쪽 분위기에 더 맞는 선택이 아닙니까? 하반기 정부 정책에 대한 기대감이 붙는다고 하더라도 비중을 다르게 실어야 된다는 말씀이시죠? 차라리 그냥 현금은 갖고 계셨다가 그러니까 우리 센터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조정받으면 이쪽으로 계속 들어가든가 아니면은 이쪽으로 물이 들어오고 약간 이제 많이 빠지다 보니까 좀 단기 반등이 들어오게 되면 그때쯤에서는 좀 챙길 거 챙기고 빠져나온 정리하면서 현금을 갖고 있는 건 차라리 낫습니다. 근데 선택지가 있는데 싼 게 있고 아직 네. 많이 올랐지만 아직까지 싸다라는 게 있고 지금 코스닥 종목들 쭉 보세요. 뭐 지금 숫자로 뭐 얘기할 수 있는 게 없지 않습니까? 그런 쪽에서 뭘 선택을 준다 할 게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시장이 더 냉철하다고 하게 되면 그런 식의 변화가 지금 깔려 있다고 봤었을 때 지금 가는 종목이 더 가는 이유가 숫자로도 증명이 되고 있다라고 봐야 되겠죠. 근데 코스닥 같은 경우는 불과 저희가 2월달 1월 말 2월까지만 하더라도 야 이제 코스닥 3,000닥 간다라고 했는데 그때랑 지금이랑 정책에 대한 뭐 재료는 크게 바뀐 거 없는데 시장의 평가는 왜 이렇게 박해졌을까요? 이게? 기대를 저희가 다 했었죠. 혹시나 하고 있었는데 점점 흔들리다 보니까 네. 아닌가 봐. 그런데 이쪽은 계속 가고 그러니까 약간 또 괴리가 벌어지면 벌어질수록 지금이라도 이런 느낌이 이제라도 이게 더 강화되다 보니까 나오는 현상인데 근데 이게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항상 시장은 주도주의 싸움이었고 주도주가 갈 때 그게 반응에 따라서 거기도 또 시총 상단 종목들이다 보니까 그게 끌고 가게 되면 지금 여기서 만약에 10,000포인트 갔을 때 내가 울고 있을 것이냐 그래도 아예 선방했어 할 수 있을 것이냐는 차이는 분명히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코스닥 시장에서 D&D 파마텍이 상한가를 갔는데 임상 이상에서 의미 있는 경과가 나왔다라는 호재가 있더라고요. 이게 바이오주의 어떤 좀 상승세를 이끌 만한 호재로 볼 수도 있을까라는 기대감을 좀 갖고 싶은데요. 그 바이오주가 2015년에 처음으로 바이오주 랠리가 있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네. 뭐 그때랑 지금 상황이 완전히 많이 다르다고 생각하고요. 지금까지 살아있어서 조 단위의 바이오주 시총을 갖고 있는 종목들 중에 전부 다는 아니지만 대다수는 쉽게 말해서 이제 허당은 없습니다. 예전에 많이 옥석가리가 됐기 때문에 지금 조 단위 이상으로 올라와 있고 올 초에 바이오주 좋을 때 한번 시세 줬던 종목들은 다 그래도 소위 말해 한방 있는 종목들 기술 이전이라던가 이런 데 굉장히 가능성이 높은 종목들 실제 기술 이전을 했던 종목들 특히 더 눈여겨봐야 된다고 생각하고 오늘 이제 D&D 파마텍을 보면서 아 확실하게 이 정도 데이터가 나와주면 갈 수 있구나라는 걸 바이오주도 보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래서 바이오 섹터에도 이제 한두 곳 정도에서만 또 좋은 뉴스가 나오면 네. 바이오주에서도 충분히 기회가 오지 않을까. 그래서 적어도 올해 바이오주들이 찍었던 고점까지는 한 번 정도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바이오주도 한번 희망을 가져보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희망적인 이야기를 듣고 싶어서 마지막으로 짧은 시간인데도 불구하고 여쭤봤습니다. 저희 다 같이 인사하고 오늘 마무리를 지어보겠습니다. 김민수 대표님, 김준우 센터장님이었고요. 저는 최은정이었습니다. 한지영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